네, 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트럭커입니다. 오늘은 여기 뉴멕시코에서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합니다. 어제 그제 애리조나보다 여기 뉴멕시코가 훨씬 더 밤에는 시원했습니다. 낮에는 거의 온도는 비슷했는데요. 밤에는 어제 바람도 불고 기온도 30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 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이 무섭기만 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램프로 회전하세요. 여기 트럭스탑은 조그마한 데인데 그 주차하는 공간이 비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먼지 속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램프로 회전하세요. 올여름 최고의 기온을 애리조나에서 체험하고 44도의 여름 기온을 체험하고 지금 캐나다로 올라가는 일정입니다. 동쪽으로 갈 때는 이제 아침에 출발할 때가 조금 곤욕스럽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아주 강할 때는 더더욱 덥죠. 이제 오후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갈 때는 오후에는 등을 이제 좀 데펴져 가지고 해가 들어오면 더 뜨거운데 오후에는 이제 해를 등지고 가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도 뭐 애리조나나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애리조나보다는 약간 더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조금 높은 지역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7마일 가가지고 돌아서 다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아지겠지. 감기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 감기라도 나아야지. 하루라도 컨디션까지 안 좋아봐요. 뭐 양쪽으로 겹치지. 하나라도 완벽하게 되고 있으면은 희망이 보이죠. 54번 타고 올라가려고 40번 길 많이 막힌다, 아니 공사구간 많다고 그래가지고 와, 이 램프를 막아놔가지고 지금 7마일을 돌아갔어. 7마일을. 여기는 뉴멕시코 나스크루시스라는 곳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기가 뉴멕시코에서 이제 텍사스하고 텍사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텍사스 경계 지점에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뉴멕시코하고도 뉴멕시코 텍사스 경계 지점이고, 저는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계속
캐나다 방향으로 해서 이제 텍사스를 거쳐서 오클라호마 이제 이렇게 해서 캐나다로 진행하는데요. 약 지금 1900마일 정도 남았습니다. 1900마일 이제 3일 동안 3일 동안 나눠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8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8일째, 9일째 되는 날이 이제 15일이에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15일 되면은 이제 새로운 그 리캡이라고 하는데요. 맨 앞에 시작했던 8일째 되는 날 첫날 시작했던 그게 다시 돌아오는 리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픽업을 해서 이제 애리조나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올라가는 제가 사는 동네 근처로 이제 가는 그런 일정인데요. 포도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마일은 이제 1900마일 남아있는데요. 이 1900마일을 3일 동안 이제 가야 돼요. 3일 동안 가는 이제 거리인데요. 근데 이제 계속 3일 연속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은 운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14일 날 되는 데까지, 제가 80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8일에 70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시간 규정을 보면은요, 캐나다하고 약간 다르긴 합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계산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미국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것을 세팅을 이제 미국 방법으로 해서 다녀요. 캐나다는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미국 규정만 맞추면은 캐나다는 웬만하면은 이제 다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70시간을 다 써버리면은 이제 34시간 후에 다시 70시간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34시간을 휴식을 가져야지 다시 70시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고, 이제 캐나다는 7일에 70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8일째 되는 날, 이제 14일 날 이제 8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날 더 이상 제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18시간을 3일에 나눠 쓸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에 내가 그냥 6시간씩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6시간씩만 운행을 해서 뭐 그냥 3일 동안 해서 9일날, 15일날, 맨 첫날 그 드라이빙 하는 시간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8일 동안에 70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3일 동안 원래 계산대로 하루에 11시간씩 하면은 3일 동안 33시간까지 운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18시간밖에 운행하지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0시간 이상이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첫날에 올라와도 토탈 8일을 역으로 계산을 해도 70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70시간이 안 돼서 내가 뭐 60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계속 10시간이 있으니까 그 10시간만 운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날 그 드라이빙 했던 시간을 계산해가 거기서부터 해서 계산해서 70시간이 안 되면은 그 나머지 있는 시간인데 보통 이제 그 전날 그 다음날이 이게 딱딱 올라오면은 시간이 맞아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 리캡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캡. 그리고 이제 아예 70시간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34시간을 쉬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리캡을 잘 안 해요. 아니 리셋을 잘 안 합니다. 리캡으로 주로 가는데요.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루트로 오게 되면은 웬만하면 리셋을 해서 가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룰인데 이제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리셋을 해가지고 가다가 뭐 차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어떤 도로 사정이 생겼거나 뭐 아니면은 뭐 픽업을 하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렸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리셋을 내가 34시간 했다 해도 거기서 또 뭐 34시간을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이 막 2번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가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내일까지 18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9시간 가고 내일 9시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이것을 또 나눠서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14일 날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12시가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저기로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캡이 올라오기 때문에 12시 이후에 이제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녁 12시 이전까지는 움직일 수 시간이 없어서 못 움직이니까 리캡이 올라올 때까지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낮에 자고 이제 밤에 이제 운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는 날은 약간 그렇게 야간 운전을 하더라도 이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가서 하루를 쉬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최대한 갑니다. 그날 시간을.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간 가고 내일 9시간 갈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11시간까지도 가요. 근데 가다가 또 만약에 8시간 정도 갔는데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빨리 결정을 해서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그 뒷날은 또 10시간 갈 수 있잖아요. 토탈 18시간에서 내가 오늘 8시간 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계획을 갖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그걸 막 쪼개서 이제 가는 스타일도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마다 이제 그 취향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간다. 왜냐면은 북미에서는 이제 뭐 1000km다 그러면은 그냥 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10시간을 가야 될, 11시간을 가야 될 거리잖아요. 1000km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 길거든요. 근데 그 왕복하는 기간 동에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히 간다는 그런 보장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잘 달릴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갈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만의 방법으로. 근데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차피 그 여러 해 동안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본인의 그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춰서 하는 거죠, 뭐. 여기 이제 높은 산을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니먼트라는데 이거 하얀 모래가 있나 여기가? 확실히 뉴멕시코가 애리조나보다는 약간 시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고도가 1500m가 넘어요. 아하,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태양을 가렸습니다 제가. 네, 여기는 이제 뉴멕시코 인터스테이트가 아니고 여기가 좀 메모리얼 하이웨이네요. 70번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서 가야지만 이제 조금 평탄한 지역이 나타날 거고요. 어차피 이 뉴멕시코는 인터스테이트 40번을 타고 가더라도 그 앨버커키 뒷산을 넘어서 이제 고도를 2000m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조금 더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1600인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와이드로드가 올라가다가 뭐 열받아 가지고 쉬나봐요. 계속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거 시속 50km밖에 안 돼요.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까요? 지금 일단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태양이 미쳐가지고 여기가 US 아미 미사일 기지인가봐요. 미사일이 하나 있네. 저는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좀 더 쭉 빠져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절대 저런 것들은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올라왔던 만큼 보상을 해주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 더 긴 것 같은데. 일bil 거리고 50km로 왔는데 지금 120km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82 페르나이트니까 26도라서 엄청 시원합니다.
30도가 시원해요. 30도면은 40도를 넘는 기온을 체험하고 나면요 30도가 엄청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뻗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오르막에 힘들었던 것을 충분히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면은 또 힘든 만큼 결과에 그런 결과가 또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화이트 샌드 미사일 레인지라고 그러네요. 미사일 시험장인가봐요. 화이트 샌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스트 에리아 길이 또 있구나. 그래도 애리조나보다는 약간 푸른 뉴멕시코의 중사막 지역입니다. 이제 미국은 보통 이거 이제 사막이라 그러는데 모래 사막도 있고요. 사막의 길은요 이 맛이에요. 그냥 끝없이 그냥 펼쳐져 있는 그냥 직선길. 그 오르막길을 몇 배로 보상받습니다 지금. 거기 힘들어서 못 올라오고 있는 트럭은 이제 거기만 넘으면 이렇게 꽃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힘들어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3,000km 정도는 아무런 뭐 오르막, 그렇게 큰 오르막 산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이제 뉴멕시코 지역 이제 거기가 워낙 이제 높은 지역이고 그냥 고원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딱 올랐으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냥 평지가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텍사스 쪽으로 가면서 이제 고도를 낮춰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에 이제 중앙부에 해당되는 이제 텍사스 이제 오클라호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쭉 또 캐나다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평지들만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 땅들인데 비만 오면은 뭐든지 해도 되는 이제 그런 땅들이잖아요. 네.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